그다음 오늘부터 수업 끝나고 요걸로 오늘 이제 일장이 다 끝나니까 요 블랙박스 아셔요? 아, 이거 블랙박스 이게 이제 원래 요새 시험 출제가 뭐 머리글자 따서 외우고 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 저기 뭐 이상한 표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 이렇게 나와요. 문장으로 길게 이렇게 나와요. 40문제 중에 30문제 이상이. 작년 기출문제 보여줬잖아요. 지문 길게 문장을 잡고 봐야 돼.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칼라로 돼서 서술식 지문들 숫자, 날짜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부분을 틀리게 만들어서 자꾸 읽으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장 갈 때까지 이 책이 10번만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은 서술식 길게 된 거 거의 다 풀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험에서도 이 교재 거의 나온 지문들 거의 다 이걸로 다 커버되어 있었어요. 지문들 거의 다. 그래서 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수업 다 끝나고 책을 중요한 지문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여러분들 읽으면 다 아직 다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끝나고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52페이지밖에 안 돼요. 54페이지까지밖에 안 돼요. 54페이지까지. 그래서 명작 공부 블랙박스라고 제가 블랙박스 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교과서 54페이지 보면 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기반 시설이고 얘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잖아요. 단어가 다르잖아. 기반 시설이 있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고 항상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개념이 우리 교과서 54페이지 보면 위에 맨 위에 박스 이 전체를 기반 시설이라고 해요. 전체를. 그리고 기반 시설이 7개로 분류가 돼요. 그럼 옛날 기출문제 보면 예를 들어서 방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시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럼 방제 시설에 해당하는 4가지를 넣고 다른 거 집어넣어 놓고 답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많이 외워야 다 되는 줄 알고 법률 과목의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화 될 수 있는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객관식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석사, 박사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통과만 하면 돼. 60점 넘어서 통과. 그런 시험인데, 맥을 못 잡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예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했는데, 예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얘들을 압축해서 만든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70, 80%는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 자, 여기 지금 무슨 시설? 방제, 그거 뜯어야 돼. 자꾸 뜯어야 돼. 방제 시설인데 재난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그럼 이걸 뭐 미련하게 외우는 게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라고 막을 방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막을 방자 들어갔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방화, 불, 방풍, 바람, 방수, 물, 사방, 방조, 파도, 사방이 뭘까요? 옛날 법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온 살림이 우거져가지고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나라 남쪽 땅하고 비교해 보면 북한은 아직도 뭐 우리나라처럼 기름이 없기 때문에 전기 기름 없잖아요. 평양마저도 그런 데는데 그러니까 막 온 산에 나무 다 베어다가 연료를 쓰고 땔감 쓰니까 민둥산 다 되고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이제 나무가 너무 잘 갖춰서 보지 말고 요거 봐요. 여러분 누가 늦게 온다고 반가워서 계속 쳐다보고 계속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버릇돼요. 계속 늦어요. 계속 나 쳐다봐 주는구나 해서. 그래서 옆에 수류탄 터져도 집중하셔야 돼요. 공부는 집중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방이라는 게 모래. 그러니까 민둥산 막 모래가 막 비 좀 오면 덮쳐 내려가지고 마을 도로 덮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게 사방 시설, 사방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얘들이 이제 바바바박 시험 나오다가 요새는 조금 몇 년 굶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요새는 여기서 지문 하나 만들어내고 막 공동구에서 만들어내고 막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특정 내용만 딱 외워서는 풀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분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무슨 시설?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외우려고 해요. 요거. 그 다음
순수는 관계에서 뭐 순수 관계 공간 스페이스 얘는 유통 공급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열 공급 뭐 단어 외우면 저절로 다 되잖아요. 이렇게 얘를 외울 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지. 집중을 딱 해서 그렇구나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 거야. 막 무지막지로 외우지는 않고. 방송통신시설 방송 공급되는 거잖아요. 기름 저장하고 송유 기름 보내는 시설 공급 그러니까 요 지하 공동구 이따 나올 거예요. 시장 정도만 외워놓으면 돼요. 공동구 시장은 뭘로 분류? 유통구 단어 외우면 두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시설은 딱 봐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 그러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교통이잖아요. 교통 외울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정류장 정도 면허시설 요 세 개만 딱. 자 운전 면허시설은 뭘로 분류? 이렇게 연습하는 교통. 그 다음에 공간은 딱 봐도 스페이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그러니까 저 타이틀을 외우는 거예요. 타이틀을. 근데 외운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외우면 택도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입으로 막 떠들고 손으로 쓰고 외워야 돼요. 자 예를 보면 무슨 시설? 공공문화체육.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지 언제 떠들어봐요. 공공문화체육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외워보세요. 공공문화, 공공체육, 공공자 들어가면 뭐 외울 게 뭐가 있냐고. 별 게 없다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요? 학교 가지. 학교 가서 연구, 복지 활동하다가 집에 온다. 애들은 뭘로 불려? 이게 얘를 외워놓고 집에 가서 청소년, 학교, 연구, 뭐 사회복지 해놓고 왜 외웠지? 뭐지?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얘들은 기반시설 중 뭘로 분류? 공공문화체육. 이거 못 외워요. 이 단어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떠들고 이렇게 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평생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이 뭔지 알잖아요. 저수지도 물을 담고 있는 게 저수지. 유수지가 뭔지 아셔요? 유수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수지? 이게 유수지가 못 들어봤구나. 서울 쪽에서 제가 직접 현장 가서 본 유수지 중에 합정동 옆에 망원동이라고 있는 거 아셔요? 망원동 망원 유수지가 있어요. 목동 유수지도 있고. 망원 유수지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해놨어요. 80 몇 년도인가 그때 한강 고양시 일대하고 한강이 대홍수 나가지고 한강이 범람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우리나라 대홍수 난 적이 있거든요. 그 합정동 일대 막 망원동 물에 탁 한강 고양 뚝 터져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아파트 2층까지 물이 다 잠기고 합정동 망원동 일대가. 그 하천이 이렇게 한강에 있으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이렇게 직선이야 그렇지만 물이 터지면 또 주택가 다 잠긴단 말이에요. 유수지라는 말이 뭐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하천 주변에다가 평소에는 이게 땅을 파요. 땅을 한 4, 5m 판 것 같아요. 파서 트랙 설치해 놓고 평소에 주차장으로 쓰거나 주민들 운동공간을 써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비가 오면 막 방송 나와요. 그래서 차 다 빼고 여기 물이 넘쳤을 때 임시로 물을 담는 그릇 역할하는 그런 공간 만드는 걸 유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목동에서 보면 안양천 주변으로 해서 목동 제1유수지, 제2유수지 이렇게 평소에 시민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그런데 갑자기 물 넘치면 물 받는 그릇으로 쓰기 위한 게 유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천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한 시설이니까 뭘로 불려? 방제. 하천, 유수지, 저수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방방방방 다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보건위생. 자 보세요. 얘를 외우면 되지. 보건, 위생 보세요. 장사 치르려면 사람 죽어 장사 치르려면 위생장갑 껴야지. 맨손으로 하면 안 되지. 도축장, 돼지 소 잡는 곳 장갑 껴 안 껴요? 위생장갑 껴야지. 수술하려면 장갑 껴야지. 그래서 얘들은 무슨 시설? 보건위생, 보건위생.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은 실제 말은 폐기물 관련된 시설이에요. 버리는 것. 하수도. 잘 보시면 하수도는 뭘로 분류?
환경기초. 아까 수도가 나와. 수도. 자, 그냥 먹는 수도. 공급하는 거. 자, 주차장은 무슨 시설? 교통시설. 그 다음에 폐차장은. 자, 시험을 내는데 참 모의고사 내면 기가 막히게 억장이 무너져요. 폐차시키면 시동을 걸려요? 움직이나? 폐차장은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이렇게 모의고사 내면 틀린 사람들, 답 못 찬 사람도 있어요. 그냥 미치는 거지, 내가 보면. 폐차시키는데 교통이 돼요? 통? 안 되잖아. 주차장은 주차시켰다가 시동 걸면 차가 나오잖아요. 교통. 폐차시킬 때 오염물질 나오면 안 되지. 환경, 기초. 폐기물, 재활용, 오염 방지 시설 이런 것도 외울 것도 없잖아요. 해서 기반 시설은 분류가 덩어리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나요? 금방 나왔잖아요. 금방 몇 가지? 7가지. 그러니까 저 분류되는 저 단어를 자꾸 외우셔야 돼요. 이 전체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전체 시설이 기반 시설이고, 그래서 얘가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저 54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저 보셔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얘기 다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때는 일단 뭐든지 용어가 익숙하고 난 다음에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팍 머릿속에 들어간다 그런 거 없어요.